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세분별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총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회의원 김진태 혹은 대한민국의 힘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참고가 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최종병기 국가 최후의 방패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배지를 맞습니다. 흔히 이제 국회에서 많이 두드러 싸우고 하는 걸 거의 이종격투기에 필적한다 해서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인가 하는 조크도 있죠. 흔히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문주주의를 외치는 족속들이 참으로 많기도 하거니와 그래도 제정신이 박힌 대한민국의 국민이시라면 자금의 이 세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청기와 집에는 문재앙이 덜커덕 앉아있어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하나 생각이 들 지경이죠.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는 경북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좌파들이 모조리 장악을 했어요. 참으로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형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또다시 평양선언을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등 이놈의 문재앙의 폭거는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죠. 저쪽 3대 돼지가 국무위원장인 것을 따라하는지 이쪽 문재인이도 갈수록 국무회의를 통한 학정을 일삼고 있으니 배울 게 없어 그딴 걸 배우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뜯어보면 문재앙의 포갑을 한 판 두 판 막아내는 이쪽의 항전도 나름 승률이 시큰둥하지만 않아요. 의외로 이것저것 참 잘 막아내고 있거든요. 2018년 3월에 유엔에서 권고한 차별금지법, 그해 6월에 문재인의 지방분권 개헌, 이어서 예멘 난민의 무비자 추가 입국을 금지시켰고 더불당 김부겸이 내놓은 혐오표현구제법, 이어서 바미당 신용현 의원의 차별금지법도 모두 모조리 갈아버렸죠. 단 한 가지라도 통과됐다면 참으로 아찔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이런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게 척척 막아내진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과연 누가 이러한 것들을 저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긴 뭐겠어요. 국회죠. 예? 우리가 흔히 예산안을 편성할 때 되면 서로 의사봉을 그 망치 뺏으려고 가히 콘스탄티노폴리스 공방전에 비견할 만한 국회 공성전을 벌인다는 그 국회. 예? 국민들이 지켜보다 어쨌든 멱살잡이를 하고 맞짱을 뜨며 국회의원 이종격투기 한판을 벌인다는 그 국회. 그 망치가 아니에요. 그 토르의 망치요. 그 국회가 지금의 풍진세상 가운데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입니다.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 3권 중 행정부의 수괴죠. 원래는 수반이라 해야 되지만 또한 대통령과 총리 이하 장관들을 국무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 미친 개소리 같은 정책들도 국무회의에서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매우 많은 분들이 국무회의를 국회의 느린 말 정도로 생각하시거나 헷갈리시는데 국무회의는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행정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동시에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결정하는 기구, 거의 그 정도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 그 법률안에 대한 가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권 분립의 묘미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친화적 입장을 견지했기에 정부 소속의 교육부에서도 그 방침을 받아들여서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동성애 혹은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배째라 하고 버티면 국무회의에서 뭘 아무리 통과시켜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률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또는 법률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저지르고 있는 짓들에 대해 헌법 소원과 위헌 심판을 걸거나 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나 욕하던 국회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기관이었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종 병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이종격 투기를 보러 온 관객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사당은 사각의 링, 국회의원들은 링 안에서 맞짱을 뜨는 파이터들입니다.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국회의원이지요. 본 탐정품에 말씀드리지만 이 지경까지 와서도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순수한 신앙인이라느니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겠다굽쇼. 이러시는 분들은 사상검증이 필요하십니다. 본인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아니라 예수회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돼.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고서도 마음속에 울림이 없고 의분이 없고 행동해야 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예적 이완용과 당신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좌파도 뉴월드, 우파도 뉴월드, 양측이 모두 뉴월드의 통제하에서 이쪽이 이기든 저쪽이 이기든 다 똑같은 마음에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되겠다는 곧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결말은 뭐다? 가장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CVID로 신세계 질서가 수립되는 것 뿐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가 아니라 좌파와 우파 중에 어느 쪽이 예수파인지 보셔야 됩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지. 제3의 대답이 어디슈? 오른손과 왼손이 있지 중간 단위가 어디 있어요? 남자들한테는 있나? 정의는 뭐 아니면 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길은 항상 양단 간의 결판을 내리는 거지. 제3의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빛 아니면 흑암이고 구원 아니면 심판, 하나님 아니면 마귀이고 휴거 아니면 환난, 천당 아니면 지옥이고 믿음이 아니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좌편 염소와 우편 양 사이에 개, 말, 소, 돼지, 낙타, 노새, 당나귀가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선택은 객관식 삼지선다가 아니라 OX 퀴즈입니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선택할 세 번째 대답은 없어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하는 이른바 회색 분자들은 결국 적의 앞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저쪽 좌파 진영에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시뻘건 좌발단테 가서 좌도 우도 아닌 예수파가 되자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우리들에게 와서 깨어있는 성도들과 혹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바로잡고자 하는 대열을 향해 와서는 좌도 우도 다 똑같으니 우리는 예수파가 되자고 그렇게 미혹할 뿐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회와 국가의 명백한 제1대적인 좌파 정권의 이념은 일루미나티가 장차 수립하고자 하는 신세계 질서, 단일 세계 정부의 청사진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그놈들이에요. 보실래요? 까만 글씨는 신세계 질서 세력들이 반드시 저지르는 짓이고 옆에 빨간 글씨는 이 좌파 정권이 저지르는 짓입니다. 한번 눈으로 쑥 훑고 지나가십시오.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을 처음 쓸 당시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공수처가 설립되면은 하나 추가되겠죠. 이런 일련의 행악들이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가 이미 100년 전에 작성한 세계 혁명 계획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뚜렷한 사실입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이 내용들, 그러니까 까만 글씨로 쓰여진 이것들이 다 세계 혁명 계획에 적혀 있는 계획서거든요. 그것을 이 좌파 정권이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나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 거대한 폐악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의 이념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또한 크리스천들의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다면 그런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이 예수파임을 인정하고 힘을 보태야 되는 겁니다. 주제 넘지만 본 게시 탐정이 신뢰할 만한 대안 세력의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과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현 좌파 정권과 종북 세력을 대항하고 견제하겠다는 의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모두 저지하고 민족 전통의 미풍양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이어서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실무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8번이 은근히 중요해요. 1번부터 7번까지 다 맞아 떨어져도 8번이 참 약하면은 실력 발휘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 좌파 정강 종북 세력을 왜 친중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여시제와 운정재단의 그런 글로벌리스트 세력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기준이라면 이 정도면 합치가 되어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죠. 좌파도 우파도 아닌 예수파를 찾으라 하지 마세요. 현존하는 정치 세력 중에 좌파와 우파를 통틀어 어느 쪽이 예수파인지 보셔야죠. 더불어 터진당? 어린 반푼어치 병아리 눈물에 11조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급을 하며 저자리에 썼던 혐오 표현 규제법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데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면 3년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을 물린다는 이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악법은 더불어 터진당 김부겸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에 대해 더불당 의원들은 결코 반대하거나 저지에 나선 전례가 없어요. 문재인의 괴뢰이자 주군으로만 충실하고 있는 좌파들의 텃밭일 뿐입니다. 4대 메이저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더불당 2중대 3중대죠 뭐.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은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모습을 담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중간에 좀 하는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줬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 대표가 된다면 살아난다. 한국당의 정체성 장애? 제가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해요. 참 보기 드문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의 귀감이 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바른 행보를 하시는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런 평가가 옳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체성 장애요? 자, 일단 그 바미당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미당의 당론은 애초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공론화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논의가 중단됐던 차별금지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꺼내들기까지 했죠. 차별금지법은 공론화 자체도 돼서는 안 될 악법입니다. 김부겸의 혐오 표현 규제법에 이어 제2의 차별금지법 시도에 여겨진 차별 모욕 발언 규제법인데 애국 시민들과 성도들의 열화 같은 항전으로 9,136명의 반대 의견이 모여 철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과연 어느 정당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참으로 유감스럽지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차례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첫 번째는 더불당, 두 번째는 바미당에서 내보낸 거란 얘기입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불법으로 평양 선언을 비준한 것에 대해서도 이 바미당에서는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문재인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죠. 바미당 대표 손학규씨, 문재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높이 평가한다 굽쇼? 이쯤 되면 바미당 정체성이 도대체 뭐요? 왼쪽에는 더불당, 오른쪽에는 바미당이 나란히 서 있는 미래를 꿈꾼다는 바미당 대표 손학규씨, 그 미래 참말로 디스토피아야? 바미당이 개뿔딱지나 우파정당입니까? 이언주 의원 한 명 보고 그 당을 인정해주기에는 정체성에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바른길 가는 사람은 정말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미래를 기대할 만한 사람은 이현주 한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뭐 정치선장이 어쩌고 그러지만 이쪽이 명품에 하자가 생긴 거면 저쪽은 애초부터 불량품이지. 명품에 생긴 하자는 술에서 뜯어 고치게 하면 되지만 애초부터 불량품인 건 뭔 수로 명품 만들어요? 자유한국당 한번 봅시다. 당 내부의 윤리규칙을 개정하면서 당원 간의 차별 금지 항목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게이, 레즈 안 쓴다 그거예요. 언론에 의해 성소수자 혐오 차별주의자로 욕을 먹는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주요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 동성애 반대 의견을 내며 공세를 폈습니다. 참고로 그 의원님들은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오로지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바른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대해 웬 더불어터진당 의원이 사상검증 어쩌고 하며 반발을 하죠.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십니다. 이제 최고위원이시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조례가 등장했을 때도 어느 당 정치인들이 나가서 항전을 펼쳤는데요. 바로 충남 인권 조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저항으로 폐지됐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그 많은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다고 정말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어준 두 분이 계셨죠. 자유한국당 김용필 도의원, 그리고 송덕빈 도의원 계셨습니다. 충청권 기독교연합회 집회와 행진에 참여하며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숨 걸고 약속했던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불태웠던 바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하여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을 빈손으로 꺼지게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지셨던 누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님. 자유한국당에 정체성 장애가 있었다 해도 그 장애를 바로잡을 대안이 될 만한 분이죠.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문재인의 평양 공동선언 국무회의 통과를 무기할 때 유일하게 반대 성명을 내며 대항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윤영석 의원님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죠. 자유한국당이 정체성 장애라는 건 좀 과한 말이에요. 대안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모두가 다 입을 모아 한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공격받는 사람이 그 무리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면 좌파 정당들은 한 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을 적폐라 몰아붙이며 적대하고 있고, 같은 보수 우파를 자칭하는 바른당에서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그거는 서슴지 않고 있어요.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그거를 퍼붓는 손학규씨, 제가 봤을 때는 당신네 바미당이 먼저 없어질 것 같아. 헌데 그 모든 정당들이 뉴월드의 적폐인 차별금지법을 동의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혼자 반대하고 있다면 저들이 이쪽을 적대하는 이유 너무나 명백하죠. 뭐 지금이야 이현주 의원 무소속이시지만 한참 바미당에 계실 때도 참 신기한 일이었었습니다. 다른 정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되게 격려하고 있으셨죠. 이현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때 국정감사 때 이제 공격이 들어오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을 옹호하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이현주 의원이 당시 바미당 지도부를 향해서 막 반발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 기준으로 봐도 바미당이 옳고 한국당이 정체성 장애인 게 아니라 그 바른미래당에서 이현주 의원 한 분만 바른미래로 향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당에서 잘 나오셨어 진짜.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계파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들게 하지만, 사각의 링 밖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며 구경만 하기보다 안에서 싸우는 파이터들 중에 나와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파이터와 그 소속 팀을 제대로 확인하고 마음을 정했으면 확고하게 밀어주어 그 선수와 팀이 이기도록 돕는 게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번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만약 그 총선에서 좌파 정당들이 이기게 된다면 이제는 법률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게 되어 더 이상 저들을 막아낼 길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 탐정은 옛적 에스더와 하만의 전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했던 불임절이 도리어 그 반대자들이 멸절당하고 이스라엘의 빛나는 축제일이 됐던 것처럼 4월 15일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마음대로 발라먹을 마지막 관문 앞에서 결국 좌절되고 문재인의 정권기간 나머지 2년은 내리막길이 많이 남게 될 거예요. 이 4월 15일은 북괴에서는 태양절이라 불리는 일대대지 김일성에 귀빠진 날입니다. 북괴에서도 그리고 국내 종북 좌빨들에게도 그날은 그들의 위수 김동이 태어난 날이라 경축해 맞지 않는 경사입니다. 그러나 그 태양절이 저들의 태양절이 아니라 이 먹구름이 낀 우리나라에 새롭게 태양이 뜨는 태양절이 된다면 바로 그날이 그들의 빛나는 축제일이 아닌 그들의 멸망이 시작되는 날이 된다면 가히 불임절에 비견할 만한 반전이죠. 모든 좌파들이 한 목소리를 입을 마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만 특정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국회에서 지워지는 날은 대한민국이 지워지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할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 견해 차이와 다름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한국교회의 지체로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곤곤일척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그날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와 성원을 간곡히 청합니다. 에스더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은 날들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 날들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2020년 4월 15일 그날을 불임절과 같은 빛나는 날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